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의 영상조차 러시아 죽어라, 우크라이나 힘내라의 논조로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급상승합니다. 허나 바이스톰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일반적 기준보다 되려 떨어집니다. 나름 분석해본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바이스톰이 러시아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은 구독자분들의 높은 지성과 이성적 사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식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이 사태에 대해 우려를 하는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이죠. 실제 남겨주신 댓글 의견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슈 중에 대선을 제외한다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민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바이든은 최근 있었던 국정연설에서 자유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제재 동참국 중 한국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들은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식의 발언으로 채워졌는데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미국 편에 서기 위해 우리 입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국가로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의적 결정으로 경제적 안보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준하는 이번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희생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되려 동참 안 하면 때릴 준비는 철저히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동맹 미국은 이번 제재에 당연히 참여하는 유럽과 일본 외에도 실용 외교의 국가 한국도 참여했다는 상징성과 실제 러시아가 한국의 제재 동참으로 인해 입게 될 막대한 피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한국 선박 주문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연되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해운 회사들은 한국이 러시아의 가장 큰 은행 중 일부를 제재한 후 한국 조선소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번 금융 제재로 천연가스 운반선과 유전선을 포함한 약 10여 척의 선박 건조가 연기될 예정인데 이 선박들은 세계 3대 조선소인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선박 발주에 관여한 여러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제재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아내려 노력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우리 경제와 산업에 있어 조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허나 현재 예상되는 희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더더욱 전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의 주요 경쟁 분야로 떠오르고 우리에게도 누리호의 첫 발사와 2차 발사 시도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인 항공 우주 산업이 또 다른 희생처인데요. 스페이스 뉴스는 러시아 제재로 한국의 위성 임무가 불확실해졌다면서 한국의 원격 탐사 위성이 러시아 소유 로켓을 통해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고 또 다른 다목적 위성도 러시아 로켓에 실려 하반기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계획에 변경된 것이 없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형일 대변인의 말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 우주항공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관찰 중이라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전으로 변화된다면 시점과 계획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위성 발사에까지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 현재 계획된 러시아와의 협력을 제외하고 보면 다행인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발사체 자주성 확립의 결실이 바로 그것이죠. 한국은 발사체에 있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는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전망도 전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분명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지금 계획된 위성 발사에는 분명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나 안타깝게도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산재해 있는데요.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에서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캐피탈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도체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세계가 이미 반도체 부족에 직면해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그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네온가스의 주요 공급업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위치한 네온가스 업체가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생산을 전면 중단해버린 상태이며 특히 이 회사가 유럽, 미국은 물론 한국, 대만, 일본, 인도 및
태국에 위치한 반도체 회사들에도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앙적인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네온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두려워하여 긴급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제적 희생은 사실 우리만 감수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최근 있었던 유엔 총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이 141대 5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14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을 비롯한 34개 국가는 기권을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반대한 국가들 중에는 에리트레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세르비아 그리고 북한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권한 국가들 중에는 중국과 같은 당연한 국가 외에도 인도와 같은 주요 국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의 희생이 큰 부분이 바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는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근본 원인이라 발표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개소리가 핵심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보에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연합인 척하면서도 항상 서로를 견제하던 사이인 북중러가 서로 단합했다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중국을 믿지 않는 북한, 북한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여기는 중국, 이렇게 저쪽 진영들의 미묘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남아 단합성을 가지게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공통의적 미국으로 말입니다. 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러시아는 유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한민국이 필수적이라 여기고 전 국민이 한국을 사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러시아 전체가 친한 국가이며 중국은 국가 간 외교와 경제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하여 이 두 국가는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에 있어 북중러 연합이라는 내색을 하지 않고 중립 혹은 평화 우호적 의견을 언제나 제시해왔던 것이죠. 북한과의 명분적 우호 이상으로 대한민국과의 친교가 절실한 국가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한 국가들 중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이슈가 없기에 희생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것이고 우리 정부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대러시아 제재가 푸틴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인데요.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어렵다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우어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 프랑스의 루이언인데요. 그는 20세기 초부터 이 제재란 것이 3분의 1의 효과만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무려 100개의 분쟁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여 얻은 교훈은 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아닌 힘이 없는 약소 국가, 취약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 페루, 기니 또는 시에라리온과 같은 국가에게는 이런 징벌적 조치가 효과가 있었지만 러시아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러시아 인구의 소득을 약 10%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는 이렇게 하면 푸틴이 그의 계획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약 1000개의 드론으로 펼쳐진 광복 103주년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응원하는 연출을 하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할 수 있는 지원도 해야 합니다. 허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태 종식 이후의 일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것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푸틴을 규탄하는 모든 행위는 마땅히 해야 하고 적극 동참해야겠으나 푸틴과 러시아를 동일시하여 반러 정서를 만드는 자들이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사태가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식의 빨갱이 사상, 냉전주의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상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걱정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음은 외면한 채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국가들은 철저히 자신의 국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인도와 같은 국가처럼 마땅히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선 대의 명분인 국제사회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뿐입니다. 하여 이번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를 감안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만큼이나 이 사태 종식 이후 우리 국가 안보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상호 간에 부딪힐 일 없는 북방 정책의 최우선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반러 정서는 우리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바이스톰은 반전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